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치 큐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또 코스피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2030선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내줬는데요. 시장에 뭐 루머도 좀 있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각각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2026.60포인트, 약 0.25%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올라갈 이유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올라갈 거리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가 극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저가 종목군들이 속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신저가 종목군들이 속출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화학주들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OC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신저가의 모습을 보였었고, 삼성 SDI, 대림산업, LS산전, 국도화학, 삼성중공업, 하나케미칼, 한성테크닉스, 동국제강,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신저가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보다는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북한 쪽에서 뭐 쿠데타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루머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중국 쪽에서 이게 이 홈페이지에서 그 글이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스페코라든가 이런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빠지려면 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밀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군들이 이제 낙폭과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들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좀 다음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우선 내일장의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실적적으로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분들 여전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은 낙폭과대로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대형 섹터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버리겠다라는 얘기로 좀 들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반해서 뭐 KCC라든가 통신주들이죠. SK텔레콤, KT, LG, U+,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기기,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군도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보지 말자라는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밀렸던 것처럼 지수가 급락이 나와줬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지수가 크게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목군들이 신저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간다라면 그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상에서는 낙폭과대를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 주시죠. 예, 소폭 밀린 게 아니고 확 밀렸네요. 자, 일단은 570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단숨에 무너뜨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투매였습니다. 투매인데 어떤 거래량을 굉장히 수반해 가면서 나온 투매는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자, 코스닥이 잘 올라가요. 근데 코스피가 못 올라갑니다.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안 올라간다. 그 다음에 코스닥만 올라가고 코스피는 안 올라간다. 이 말 자체가 궤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코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승의 제한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상승의 제한적 요인으로 인해서 자꾸 갈아타기를 했을 때의 어떤 관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심지 굳은 매매를 했는 관점, 어느 게 맞았느냐 하면 당연히 심지 굳은 매매 쪽이 맞았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오이솔루션이나 SK하이닉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K하이닉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47,000원 회복할 때까지 42,000원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들고 가실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심지 굳은 매매 계속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과연 47,000원 왔다가 다시 41,000원, 2,000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이솔루션 힘없이 흔들어졌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23,000원대를 훨씬 또 뛰어넘으면서 지금 6% 가까이 되는 상승을 했죠. 과연 이 흔들거림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좋은 종목군은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바다 1월달부터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결국은 70, 80%, 90% 수익률 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과연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얘기 안 드리면 들고 가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종목군은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올라가는 쪽이라는 거 분명히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또 47,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 42,000원 깨질 때 자, 보조지표 차트로 계속 하락을 외치셨던 분, 그러면서 저보고 옷을 벗으시라고 하셨던 분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양시장이 지금 동반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계속 상승에 제한이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투매 쪽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뭐 단기성 루머 재료에 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동반 하락,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9월 말까지, 바로 내일까지죠. 이런 상승 조정, 지지부진한 이 상승 조정의 반복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움직임도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월 지나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9월 지나고 나서 과연 시장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고요. 이 9월 말, 즉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조정과 상승의 반복적인 모습들이 보일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군은 꼭 지고 가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지고 가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위에서 실컷 샀던 거 밑에서 팔고 다시 튀어 올라오니까 위에서 다시 잡는다. 이거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지금 자체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종목이 확실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그죠? 예전에 큰 부자가 젊은이에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나뭇가지 위에서 밀어버렸다 그랬죠. 그래,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으라 하는 그 얘기까지 제가 우화로 들려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관점이 지금도 맞았고, 지금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뭐 오늘 종목 상담은 안 들어오겠네요. 그죠? 또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올라와야 될 종목군은 어김없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지 않아야 될 종목군까지 저희가 이렇게 뭐 시장이 상승이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이 있으니까 그건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정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지 장기 성장성을 갖추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광트랜시버. 이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을 매수하셨네요. 44,7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엔터 주죠. 최근에 9월 초까지 급등이 좀 나아졌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매물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4,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간 10% 가까이 좀 손실권역이십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8,000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61선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한 38,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만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재차 상승 시세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46,500원 자리대,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2014년도의 저항 자리대죠. 51,000원 그 자리대를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태웅입니다. 22,600원에 비중 20%가 273 하나님 남겨주셨네요. 자, 태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이죠. 풍력 관련이기도 하고 한데, 자,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신재생에너지 물론 가야 될 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체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럼 왜 안 가느냐? 미래성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얘기가 아니죠. 자, 지금 물론 풍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제품들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가성비 이런 얘기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풍력도 아니고 태양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또다시 원자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 원자력 관련해서 수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쪽에서는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원자력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걸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자, 이거 굉장히 강하게 오르죠. 자, 한때 자, 이게 쭉 빠졌던 데가 있었어요. 2010년에서 11년 사이 쭉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습니까? 바로 일본의 원전 사고에 인해서 빠졌죠. 그런데 그 원전 사고 때문에 원자력 이제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바람이 불다 결국은 다시 올라옵니다. 뭐냐면 결국은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그 효율적인 측면이 월등하다 보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원자력을 탐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태웅은 지금 당분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뒤로 유보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웅이 적어도 2년, 3년 뒤에나 제대로 된 어떤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하셨네요. 14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OCI도 금일 신저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74억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일단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올해 결산을 좀 보게 되면 1,3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창 잘 나갈 때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1조 1,000억대가 넘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거의 뭐 9분의 1 토막이죠. 9분의 1 토막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수준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11년도에 65만원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보게 된다면 거의 이제 빠질 자리대까지는 빠진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즉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되 반등이 좀 나와주는 자리대죠. 한 14만원 초반권역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인데요. 이 네오이즈 홀딩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죠? 18,450원에 비중 10%라고 아마, 오늘 종가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오늘 금일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중 10%라고 2593님 남겨주셨는데, 자, 이게 잘 들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는 구간입니다. 18,500원인데, 이 지지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은 여기까지 22,000원까지 간다고 해야 되지만,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게 되면 16,500원까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게 음봉상 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시고 16,500원대 재매수 관점을 잡아보시든가, 아니면 16,500원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결정을 해보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들기 시작한 부분에서 여기를 지지를 명확히 받아야 되는 구간, 즉 18,000 지금 500원대입니다. 이 지지를 오늘은 살짝 깼어요. 근데 이걸 깼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쯤 조금 더 참고해 보셔서, 이제 지금 들고 있는 과정에서의 중간 부분이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하셨네요. 66,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위기죠.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에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좀 좋지가 않겠죠. 6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30%시고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크게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크게 밀린다면은 4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만원을 좀 살짝 이탈하는 47,000원대까지도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돼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되 57,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트랜시버죠. 예, 다양한 지금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코라든가,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백산이 궁금합니다. 백산, 매수가는 어떻게 예. 되시죠? 백산이 5,310원에 예. 그 20%인가 샀습니다. 아, 20%?
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아버님? 예, 예. 예. 그 지금 최근에 갤럭시 뭐 노트4, 엣지, 그다음에 아이폰 6 이렇게 지금 신제품, 즉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예. 이 회사 가죽 케이스 회사니까 주목을 받지 않겠네. 그 피혁을 만드는 회사니까 주목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예. 근데 자리 때도 아버님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정말 근데 여기 보면 예. 예, 주식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지지를 받아야 될 것 맞습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여기에 저항대였거든요. 2011년도에 예. 저항대였다가 요걸 뚫고 내려오니까 요게 지지대로 바뀌었죠. 그죠? 예, 요거 예. 살짝 깼는데도 또 지지를 받으면서 올랐고 여기서도 지금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대가 5,130원대쯤이에요. 그 예. 요 부근에서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끌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자, 일단 가죽 케이스에 어떤 열풍이 불면 이거는 다시 전고점대 영역인 8,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굉장히 지금 케이스 판매하는 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이제는 지금 그 모양부터 시작해서 소재, 재질 모두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케이스의 다양한 뿐만이 아니라, 자,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휴대폰 제조 회사에서 아예 케이스를 가죽 재질 비슷한 걸로 만들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갤럭시 노트가 그런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휴대폰 케이스를, 자, 모양적인 측면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굳이 더 사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또 그런 예,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출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딱 기대감이 부과될 수 있는가 하면, 요 가격대까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차 저항대죠. 6,000 바로 200원대 부분입니다. 예. 6,200원대까지만 한번 끌고 가보세요. 6,200원까지만. 예. 예, 예. 왜냐하면 지금 8,000원을 뚫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한 모멘텀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예. 자, 가죽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헤드폰 그 애프터마켓 시장 쪽으로 보면, 자, 예. 폴리우레탄, 실리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다면, 자, 이 가죽 케이스가 차지하는 매출, 즉, 비중이 조금씩 준 거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신제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면, 살짝 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전고점대 영역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6,300원까지는 보시거든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6,200원까지는 보세요, 어머님. 6,200원.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정말 투자하십시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대성창투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대성창투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590원에 매수하고요. 30% 됩니다. 30%요? 예,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뭐, 한 5, 6개 정도 뭐 상장한다는 말 듣고요. 네? 상장 뭐 하는 그 종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하반기에요. 그래서 그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나요? 기간은 어차피 이제 하반기까지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연말 시장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예.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중소형 기업이나 뭐 성장이 있는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죠. 예, 예. 네, 요번에 상장을 하는 부분들은 대성창투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쪽에서는 게임 회사가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하고요. 예.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영화에 좀 투자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그게 조금 좋아졌어요. 아마 최고 흥행 기록을 좀 났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 투자금이 좀 쏠쏠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근데 과거로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하고 과거의 시기로 좀 돌아가게 되면은 김대중 정권 때의 시기하고 얼추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 특성들을 좀 보게 되면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게 창투사 쪽하고 그다음에 카드사 쪽 이런 쪽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창투사 쪽도 최근에 이제 1,000원짜리대에서 2,600원대까지 크게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1,3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예. 아마도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얼추 이제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면은 아마도 1,600원 위의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 자리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0원짜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 1,600원짜리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올 연말 정도까지 좀 기다리거나 한다라면 아마도 한 1,600원짜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 위쪽으로. 예. 그럼 그때에,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거나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마 3분기 실적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 네. 1,800원 정도? 그 정도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세요. 연말까지요? 연말 정도가 되게는 충분하게 한 번쯤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한 연말까지 1,800원 정도까지. 예. 예, 1,800원까지요? 네, 그 정도 좀 보시고, 예, 예. 만약에 그 1,650원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1,600원대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예. 그때 한번 전화나 문자를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예.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에 예. 매수가는요? 18만 3천 원에 10%예. 예. 어머니, 예. 목소리 힘 좀 내세요. 예. 소리 받아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 받아예. 소리 받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시네. 소리 받아예. 제가 4천 원에 매매하고 지금 다시 좀 매수하려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들고 가시라니까. 왜, 그걸 또, 매도를 하시고. 4,000원에 일단 매도는 하셨어요, 그래? 예, 4천 원에 매도했어요. 4,000원에 매도하셨어요. 그래, 수익은 보셨네요, 그죠? 예. 수익은 크게 보셨는데. 좀, 그렇게 이제 추세 강하게 타고 올 때는 굳이 윗선에서 목표가 딱 잡고 자꾸 끊어내실 필요 없어요. 그런 종목군은 이제 팍 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0에서 팔아보니까 5,000 지금 5,000 넘어가 보니까 못 사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지금 매수 좀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4,000에 팔고 5,000에 잡겠다고요? 5,000 지금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지고 가셔야 된다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SK도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예. 네,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또 저항대 부분 보이는 자리대가 오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실 때는 강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셨는데 저항대가 오니까 불안해지면 이건 그렇게 돼버리면 단기밖에 안 돼요. 근데 자, 어머니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가 소리 받아서 저한테 상담했던 거 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많이 빠졌죠. 제가 이 종목 분명히 올라온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죠? 그럼 그걸 계속 사모아서 한 해 수익률을 80% 맞춰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계속 단기해서 뭐 2%, 3% 먹고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것과 어느 게 수익률의 차이가 클까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
이제 돈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소리바다를 그냥 비중 확실해갖고 4,000원까지 올라오길래 네. 가스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 생각이고 그러니까 비중 확실해서 그냥 들고 내가 분명히 6,000원 목표가 정도 잡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설프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네. 그러니까 단기를 해갖고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어머니. 그래서 1년 수익률을 내가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때도 강조드렸다시피 결국은 올라오면 자꾸 잘라내니까 수익률이 안 높은 거예요. 돈 못 버는 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는요, 좋은 종목군을 잡았다 싶으면 꾹 쥐고 가세요. 그게, 물론 지금 SK는 제가 좋은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SK는, 지주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예요, 결국은. 바람 잘 날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조금 상승하면 또 조정 들어오고, 조금 상승하면 조정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SK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에. 그렇죠. SK 하이닉스였죠. 그 어머님 충분히 소리바다에서도 수익 보셨다면서 또 SK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판단이겠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SK 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를 제가 그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또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때도 강조드렸던 게 SK CNC하고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다들 엉뚱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빠지니까 또 불안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제발 말들을 좀 참고해 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SK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여기가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네. 자, 19만 한 4천원 부근, 이 부분에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모를까. 저항선이 돌파되기 전에 이 부근에서 돌파하겠지라고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건 다 파악이 되기가 힘들어요. 가지 많은 나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동아 ST. 동아 ST요. 예. 매수가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뭐 11만원이고, 네. 비중은 비중은 10%. 1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일요일날 누가 전문가님이 앞으로 전망이 좋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좋겠느냐고 그랬어. 일요일 날이요? 토요일, 일요일날, 사는데 누가, 대한 종목을 해가지고. 네. 동아 ST가 제약업종에 좀 들어가죠? 예. 최근에 제약주들이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예. 일단 좀 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 실적도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한 12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15만, 손절가는. 12만원. 단기적으로. 12만원이요? 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한 12만원 정도 초반권역일 거예요. 한 12만원에서 12만원 5천원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되네. 그게 그러면 한 몇 달 걸립니까? 글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장기로 봐도 되고 단기로 해도 되고 그게 가급적이면 중장기 투자를 좀 하시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정도 가격이 되겠지만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14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치를 좀 삼으시고요. 예. 그리고 단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0에서 15% 되는데 그게 적은 수익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좀 옳지가 않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나는 오늘 물어본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랬어.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 10만 한 7천 원부터 이하권역으로 분할 매수를 쪼고 한 10% 정도는 더 하시면 되겠네요. 12만 7천 원요. 10만 7천 원 이하. 10만 7천 원 미만. 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해 나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다음 종목 좀 스피드 성감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전에 꼭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간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언제 그거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걸 저희가 다 아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라와서 이게 몇 프로 수익을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간의 개념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차트도 참고를 하고 다 참고를 하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느냐, 먼 미래에 있느냐, 이런 거 다 참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개념은 정말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C그린홀딩스. 이건 계속 안 좋게 얘기 드렸는데, 계속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죠? 9,370원에 비중 30%라고 7463님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KC그린홀딩스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10,000원대 이상대였고 11,000원대 이럴 때였는데,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론 반등을 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여기 반등의 폭,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 반등의 폭은 9,500원대가 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9,500원대 이상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지금 29만 5천 원이 좀 되겠는데요. 10%고요. 지금 포스코가 좀 많이 빌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 한 4%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였는데,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렸어요.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느냐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1선 정도 라인대죠. 약 한 31만원 정도 대인데요. 요 라인대만 지지를 해준다라면 일단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31만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것 같습니다. 29만원 언저리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줘야 될 기관애들 쪽에서 아마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의 보게 되면 10만 주 가까이 물량이 좀 나와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가 좀 약한 모습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33만원에서 34만원 정도 때 기술적인 반등 타임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있게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37만원대 이상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치는 37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 산업 15,350원에 비중 10%로 6034님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산업 제가 11,000원대, 12,000원대 계속 담아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17,500원까지, 즉 17,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익절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익절가에서 차익을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들고 가고 계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좀 빠졌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상승 조정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승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조정의 반복입니다. 이게 성장 쪽이 아니면 하락 기술적 반등의 이런 움직임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뭐 파실 때가 아니에요. 들고 가실 때가 맞고 앞으로는 이게 강한 시세가 나오면 늘 익절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전부 다 좀 급락을 했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락이 나왔는데 테슬라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시장에서 루머로 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걸 크게 걱정할 단계, 우려할 단계의 어떤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오늘 3%를 빼는데 거래량 지극히 없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다 하면 그때는 눈 깍 감고 그거는 안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등의 통신망 재구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6번째 힌트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되죠. 예. 오이하면 이 회사 떠오릅니다.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궁금해서 서울 하셨나요? 반도체. 서울 반도체요. 네, 28,500원에 30%인데. 30%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해도 될란 거 아니면은 연말쯤 가면 괜찮을란지 궁금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비중이 30%시고 예. 2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2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 위에까지도 일단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죠?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좀 연말쯤 되면 좀 더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자, 좀 길게 가지고 가려고. 서울 반도체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죠. 7월 말경에. 그죠? 네네.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실적이 증권사 쪽에서 예상한 것만큼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예. 3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때 130억 했어요. 작년에는 290억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3분기는 180억, 거의 막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3분기에 320억 했어요. 작년보다 못한 거죠. 그죠? 예. 작년보다 2014년도에 보게 되면 30% 정도 실적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나요? 빠지나요? 빠지겠죠. 빠지고 있죠. 예. 서울 반도체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는 자동차에도 LED가 들어가고 한다 해서 연말에 또 뭐 조금 나아질란가 싶고요. 네, 일단 자동차주 올라가나요? 빠지나요? 빠지고 있죠? 예. 그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라는데 주식을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매수가까지는 오겠습니까? 매수가까지요? 예. 매수가까지는 언젠간 오겠죠. 일단은. 근데 LED 업황에 대한 부분도 언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 때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1년을 볼 거냐 아니면 2년을 볼 거냐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안으로 못 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그래요? 네. 그러면 1년을 볼 거냐 2년을 볼 거냐 요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중기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3만원 넘어갈 그런 시도는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로도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네, 아직까지 추가 매수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인데, 일단 목표가는 한 3만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박스 상단이죠? 네네. 네,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고맙습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예, 불용 메디앙스요. 예, 매수가는요? 예, 11,400원에 10%입니다.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샀습니다. 예. 근데 오늘 사셨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계속 네. 떨어질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불안하시면 안 들어가시면 되고, 사신 다음에 알겠죠. 믿음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죠? 예. 근데 이거 오늘 사놓고, 샀나, 예. 네? 오늘 사놓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신 다음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보령 메디앙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6,000원대 부근이었어요. 그죠? 6,000원대 부근에서 제가 나와서 이게 중기적 모멘텀이다 떠들어 드렸습니다. 중국 중산층 확대는 단기적 모멘텀이 아니다. 중기적 모멘텀이고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 얘기가 6,000원대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그 조정의 폭이 10,000원 밑으로가 될지 아니면 많은 부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가라는 것은 계속 상승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폭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가격대로 보면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잘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여기 1,800원을 안 깨고 내려왔습니다. 안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들고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이걸 깨인 상황도 아니고. 얼마까지 그럼 보면 될까요? 이건 사실상 얼마까지라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지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게 6,000원대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지금 11,000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익절가를 9,100원 정도 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9,100원이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들고 가시되, 자,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게 13,000을 넘어가면 익절가를 또 높여드릴 거예요. 한 11,500원까지, 1,500원까지 익절가를 또 높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추세상의 상승이지,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실적에 비해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은 과하게 오른 자리 때는 맞아요. 그럼 거품이라는 게 분명히 빠질 시기가 오고, 지금 이 구간이 1,200원대까지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든다 해도 지금 14,000, 여기 저항대가 하나 보이긴 보이네요. 그죠? 14,200원대 부분에서. 요거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1,200원 정도 되면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그때. 네,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가가지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예,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으면 들고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로 오이솔루션을 드렸는데요. 오이솔루션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보셨다면 충분히 관심 가질 종목이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안주를 오이솔루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